지수는 이미 급락이 나왔고 이 급락이 여기서 멈출지 추가적으로 더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 하나의 사실은 언젠가는 다시 반등을 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반등을 줄 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멘붕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어떤 시나리오대로 어떤 전략으로 매매를 하면 좋은지 이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화 감독이자 전쟁에 있어서 사령관입니다.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어떤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지 여러분들 계좌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자, 전날에 급락이 나오고 오늘 반발 매수세로 조금 반등이 지수에서 나왔는데 이럴 때도 역시 많이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역시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반등이 확실하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종목에 빨리 단기간에 먹고 나오기 위해서 함부로 타고 들어갔다가는 이렇게 고점에 사고 또 물려버리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오르는 종목에 타고 들어간다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금 회복이라는 그 욕심이 엄청나게 끼어 있는 상태에서 눈이 뒤집혀 가지고 지금 따라 붙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버릴 때 때는 너무 위험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따라 붙더라도 철저한 손절 라인 같은 것은 지켜야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개별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들이 아니라 본격적인 지수 상승이 왔을 때 그 뭐 섹터 업종, 테마가 다 함께 정상적으로 큰 상승 추세를 그리는 것을 잘 잡아야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고 손실에 대한 복구 그리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지수가 언제 정확하게 반등을 할 거다. 저는 정확하게 그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고 적어도 5일선 돌파할 때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종목 공부를 저는 할 거고요. 자, 불과 2달 전에 급락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왔을 때가 있습니다. 9월 중순쯤 지나가지고 10월 초까지 대략적으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고요. 자, 이번 하락은 12월 1일 현재까지 마이너스 9%에 오히려 더 크게 2달 전에 왔었죠. 그죠? 자, 이때도 보면은 하락하고 난 다음에 상승, 조정, 상승을 주면서 이런 상승 구간을 분명하게 줬습니다. 하락이 오면은 상승이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이 온다라는 것은 항상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그 기회는 미리 정리가 잘 된 분들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물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물리지 않고 이 하락 구간이 온다면 이제 드디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전 10월에 하락을 했을 때를 보면은 그 전에 있는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전 저점을 이탈하고 하락을 했다. 이번에도 보면은 여기 전 저점을 이탈하고 지금 하락을 해주었죠. 자, 그런데 10월 하락 다음에 상승을 한 종목들을 보면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섹터나 업종 테마적으로 볼 때, 자, 예를 들어서 NP 이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주죠. 8월에 있는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내려갔는데, 자, 이 NP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 그때가 이제 이 부분이 되죠. 9월 말 10월 초. 근데 그 전에 있는 저점대를 지켜내주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같은 메타버스 관련주인 YGM 게임즈도 보시면 10월 초 하락 시기에 그 전 저점을 지켜내주고 전고점 근방에서 한번 지지받고 중심 지지를 해주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이노뎁 역시 메타버스 관련주고요. 9월 저점 만들고 10월 초 지수는 전저점을 깨고 이탈하는데 이 이노뎁은 전저점을 여기 두고 오히려 그 위에 이평선을 지켜내주고 상승이 나왔죠. 즉 지수라는 것은 전체 종목의 평균이다. 그 평균들이 다 같이 많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 평균 이상 지켜내려고 하는 그 평균의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 저점을 지켜주느냐, 요것을 우리가 보면은 참고 힌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상승 시기 때 메타버스하고 또 강했던 테마가 게임 관련주죠. 역시 10월 조정장 때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종목은 게임즈 펄어비스고요. 10월 조정장 때 이걸 깨고 그 전에 있던 가격대를 깨고 막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죠. 저점대 지지대를 지켜내주고 다른 종목 다 폭락을 하고 있을 때 지켜내주고 이동평균선도 지켜내주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데
뭐 내려갔던 종목들 볼까요? 뭐 이 KG네시스라는 종목은 8월 저점을 9월 저점을 이탈하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형태, 지금까지도 하락을 하면서 이번에 10월 11월 초까지 상승기 때 이 종목은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셀트리온도 보면은 이 저점대를 10월 하락장에 깨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번 하락장은 지금 저점을 깨지 않고 좀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죠. 그죠? 다시 게임주로 돌아와서 다른 종목 M게임 같은 경우 역시 이 저점대를 10월 하락장에 지켜내주고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같은 테마이지만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저점대를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죠. 우선은 이 테마 전체가 상승을 이끌면서 함께 상승이 나왔고, 이 저점을 만약에 이탈을 하더라도 빨리 며칠 이내에 빨리 여기를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 과도하게 하락이 나오는 셀트리온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은 조금 위험하겠죠. 1차적으로는 이 전 저점대 지지 라인대를 이번에 하락기에 잘 지켜주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속한 테마들, 그것이 뭐 우주 쪽이든 탄소 배출 쪽이든 통신 장비 쪽이든 5G든 테마별로 거기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서 그 테마나 섹터에 속한 종목들 평균 이상이 지지 라인대를 계속해서 이번 하락기 때 잘 지켜주는지, 그런 테마들을 정리를 따로 해봐야 되고, 다시 5선 돌파 등의 상승기가 나왔을 때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는지 등을 잘 참고를 하시면 다음 반등이 여기서 나올지 한 번 더 내려갈 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반등기가 나왔을 때 이 상승기는 또 다시 올 것인데, 그 상승기 때 함께 또 타고 가는 그 섹터를 내가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지금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이 중요한 힌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역시 노력이라는 것과 남들보다 하나 더 보는 그 성실함이 결국에는 수익의 원천이 되는 행동이 되죠. 그죠? 무조건 지금 지켜주고 있다고 다음 상승기 때 무조건 상승을 보장을 하지 않지만 그 중에서 어떤 섹터는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보인다 싶을 때는 뭐 저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든지 아니면 멤버십 게시판에 좀 공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수는 한번 코스닥에서 살짝 아랫꼬리가 달리고 한숨 좀 놓는 캔들이 발생을 했지만 아직 5선 돌파는 못했고요. 그리고 여기 지지 저항대 980포인트 여기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980 5선 돌파 이것을 보고 난 다음 결정이 또 늦지 않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역시 전일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과도한 하락 대비 반발 매수세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지지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면 재하락 가능성이 있다 설명을 드렸죠. 2900포인트 그 근방까지 저항을 딱 봤죠. 그죠? 그 다음에 5선 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5선 돌파 이것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매매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 추가 하락 다시 상승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잘 지켜주고 앞으로 괜찮을 만한 테마가 어딘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흥분하지 않고 적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안을 하시면서 유능한 사령관, 유능한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